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이번 2025년 JLPT 제1회 시험에 N2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차로 N2를 3번 쳐서 붙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JLPT 삼수 후기랑 어떻게 공부했는지 공부 방법 같은 것들을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일본어 배경 지식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쯤부터 계속해서 애니를 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귀는 어느 정도 트여 있는 상태였고 일본에는 총 4번 정도 갔었습니다. 오사카 3번, 도쿄 1번 이렇게 4번 갔다 왔고 그리고 2023년 12월에 N4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도 이제 시험 성적이 조금 간당간당하긴 해요. 청해 보시면 청해에는 높은데 언어 지식이랑 문법이 좀 부족한 게 보이죠? 그리고 2024년 1회차 N2에 불합격하게 됩니다. 독해 4점 과락으로 불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청해는 만점이어서 청해만 믿고 계속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N2 1회차 때는 제가 공부를 정말 안 했어요.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안 했었는데 막상 불합격을 받고 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약간 다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진 않았고 또 학교도 다니고 있었으니까 대충 순 공부 시간만 빠지면 2, 3주 정도 공부를 하고 24년 겨울에 2회차 N2를 치게 되는데 보시면 네, 또 떨어졌습니다. 언어지식 4점 과락으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4점씩 떨어지고 나니까 다음번에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청해만 믿고 공부를 안 해왔던 면이 있어서 언어 문자랑 독해 위주로 저는 공부를 했고 파트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언어 문자, 그러니까 한자 파트는 제가 정말 하기 싫었던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JLPT 하시는 분들 모두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자가 외워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디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 건지 모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날들도 많았고 그래서 정한 규칙이 하루에 5개, 10개씩만이라도 외우자 이런 생각으로 계속 했거든요. 하루에 100개, 200개를 외워도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만의 규칙을 그렇게 정하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제가 N4를 땄을 때는 정말 거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봤어서 한급 N4 시리즈로 공부를 하긴 했는데 거의 새 거예요. 그리고 N4를 붙고 나서 N2 공부를 할 때 이 교재를 구입해서 봤습니다. 제가 N4를 아무래도 바로 보고 나서 N2 준비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교재에 N5부터 N3까지 있는 단어장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단어랑 예문이랑 히라가나 이렇게 적혀있는 교재여서 이거를 일단 한 바퀴 돌렸어요. 한 바퀴 돌리고 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한자를 정말 많이 나오는 한자들은 조금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를 한 바퀴 돌리고 첫 번째 N2를 쳤는데 이제 독해가 과락이 나가지고 독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언어 문자는 요거랑 요걸로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독해입니다. 독해 파트도 제가 정말 어려워했는데요. 아무래도 단어가 약하다 보니까 당연히 독해도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글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평소에도 NHK 6시 뉴스 그 쉬운 버전의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뉴스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뉴스가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한 4-5 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주요 뉴스 제목이랑 4-5줄 정도 이렇게 해서 위에 후리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좀 아는 한자가 사용되는 방법들을 좀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NHK 뉴스를 하루에 그게 아마 3개씩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개를 전부 해석을 해보고 모르는 한자 따로 그
노트 플러스나 굿노트에 옮겨서 한 번 더 외워보고 공부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일본어 동화 같은 게 있는 사이트가 또 있거든요. 어린애들 정말 위주로 나와 있는 건데 그런 사이트들에서 글 읽어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드라마 같은 거를 좀 많이 봐왔어서 자연스러운 표현 같은 거를 찾는 데는 조금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도 언어 지식 부분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니까 독해도 자연스럽게 같이 풀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 청해입니다. 청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도 만점으로 합격을 했는데 청해는 정말 많이 듣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상적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도 좋지만 저는 만약에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그 좋아하는 캐릭터의 성우분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성우분들이 하시는 라디오를 듣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저는 우치야마 쿠오키 성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분이 우치야마 쿠오키의 원크루라는 프로그램을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게 횟수가 엄청 많아요. 엄청 예전부터 하셨던 거라서. 그래서 그거를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으면서 그게 또 한 편에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길어봤자 20분, 30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등하굣길에 그거 들으면서 계속 자기 혼자서 해석해보고 하는 능력들이 좀 길러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우분들 라디오 찾아보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일상물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저는 다양한 장르 그냥 애니메이션을 다 보는 걸 좀 추천드려요. 굳이 공부하기 위해서 일상물 애니메이션을 볼 바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들을 다양하게 보면서 좀 다양한 말투를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좀 다양한 장르의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나 뭐 게임이나 일본어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을 접해보고 또 그거를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번에 합격을 한 것도 약간 턱걸이로 합격을 한 수준인데 거의 청해 말고는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은 어플이 회독 JLPT 어플입니다. 이 어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깔아는 놓고 시간 날 때마다 뭐 해봐야지 하고 깔아놨는데 막상 깔면 잘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핸드폰 보면 작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아이패드에 깔아가지고 하루에 한 회독씩만 했어요. 제가 N4 다음에 바로 N2로 넘어간 거니까 중간에 N3이 되게 중요한 파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N3 파트를 아예 빵꾸를 낸 거니까 N3 단어부터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 마지막까지 N2 단어 거의 못 봤어요. N3만 보다가 갔는데도 이렇게 턱걸이로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JLPT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일단 일본어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체들을 많이 접해보시고 뭔가 본인이 흥미 있는 것 하나에 계속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애니메이션이 좋아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다가 이제 점차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냥 일본어 한자를 무리 없이 읽을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때부터 좀 한자 위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일단 뭐 하나라도 하시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애니, 드라마, 뭐 게임, 뭐 노래, 라디오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으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장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나아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JLPT N2 합격하게 된 후기와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공부 방법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막 공부를 진짜 벼락치기로 한 거라서 사실 벼락치기로 하면 진짜 안 좋거든요. JLPT가 회화랑 거의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회화에 JLPT보다는 회화에 조금 자신 있었던 사람으로서 JLPT 진짜 너무 어려웠고요.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M1은 너무 힘들어서 안 볼 것 같은데 JLPT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일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